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무려 10% 이상이 사라지는 셈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체력이 떨어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며 결국 노화가 빨라집니다. 허리가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근육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그럼 먼저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초반의 한 직장인 어씨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30대까지만 해도 밤샘 근무를 해도 끄떡없었고 주말에 등산을 가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3층까지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저녁만 되면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육량이 정상 범위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근감소증 초기 단계네요. 어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감소증이요? 그게 뭔가요?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5년 후에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만 같지 않다. 체력이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다.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힘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혈당을 조절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면역력을 높입니다. 근육에서 면역 물질이 생성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셋째,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뇌로 전달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백질 합성 저하 또는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만큼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이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40대 이후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50대가 되면 감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60대 이후에는 더 가속화되어 매년 23%씩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40세에 근육량이 30kg였다면 50세가 되면 27kg, 60세가 되면 24kg, 70세가 되면 18kg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려 40%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지죠.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골절이 되면 회복이 어렵고 그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원재료입니다. 단백질 없이는 근육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역세포, 호르몬, 소화효소를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피부, 머리카락, 손톱도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48g 정도 필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65세 이상 시니어는 1.01, 2g까지 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60kg이라면 하루 60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겁니다. 이 수치 꼭 기억하세요. 체중 1kg당 11.2g.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3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삶은 달걀 2개를 드세요. 단백질이 약 12g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두유 1컵을 추가하면 약 7g 더 들어갑니다. 아침에만 약 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빵을 드신다면 통밀빵에 땅콩 버터를 발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 닭가슴살 샐러드 100g 드세요. 단백질이 약 23g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이 부담스럽다면 생선을 드셔도 좋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에도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현미밥 한 공기를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현미에도 단백질이 소량 들어있거든요. 저녁 식사, 연어 구이 100g를 드세요.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두부 반모를 추가하세요. 단백질이 약 10g 더 들어갑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루 3끼를 챙기면 아침 20g, 점심 23g, 저녁 30g, 총 73g. 체중 60kg 기준으로 딱 적당한 양입니다. 만약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나 치즈 한 장을 드세요.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단백질이 약 1520g 들어있습니다. 음식으로 이렇게 많이 먹기 힘든데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유청 단백질, 대두 단백질, 완두콩 단백질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물이나 우유에 타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과다 섭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만성 신부전이 있다면 오히려 단백질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나눠 먹기 원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끼에 60g을 몰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끼에 2030g씩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분배하세요. 왜 그럴까요?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려면 한 끼에 약 203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먹는다고 해서 더 많은 근육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과한 단백질은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배설됩니다. 그래서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위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부, 생선, 특히 흰살 생선은 소화가 쉽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계란찜도 부드럽게 만들어 드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오래 씹어야 하는 질긴 부위보다는 안심, 등심처럼 부드러운 부위를 선택하세요. 압력솥에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 운동과 병행 필수.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백질만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 합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은 벽돌, 시멘트 같은 건축 자재입니다. 자재만 쌓아놓고 공사를 안 하면 집이 완성되지 않죠? 운동이 바로 그 공사 과정입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걷기,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3세트, 벽 푸시업, 벽을 밀듯이 팔굽혀펴기 10회 3세트, 아령 운동, 500ml 물병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 3회 30분씩만 움직여 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과 노년의학 전문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건축 자재입니다. 자재만 쌓아두고 공사를 안 하면 집이 완성되지 않죠. 운동이라는 공사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40대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으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단백질 운동 근육 유지. 이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0대 이후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더 빨라져서 매년 23%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체중 1kg당 11.2g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세 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세요. 그리고 주 3회 30분씩 운동하세요. 근육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근육은 사라집니다. 40대 이후 매년 1%씩 사라지는 근육.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의 건강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단백질을 챙기고 운동하면 7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등산할 수 있습니다. 80대가 되어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 단백질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삶은 달걀 하나, 두부 반모, 그릭 요거트 한 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꿉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단백질과 함께 움직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